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실제 자동차로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자동차를 만듭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으며 일부는 15에서 20마일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갑자기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곧 구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과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가 화석 연료 대신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를 사용해 작동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비평가였던 앨런 머스크는 수소로 작동하는 새로운 물 엔진이 전체 자동차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수소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봅니다. 자율주행,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는 분명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15년 오토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앨런 머스크는 수소 연료 전지를 완전 전지라고 명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수소가 배터리 전기 시스템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를 개척하고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 연료 전지와 직접 경쟁하는 리튬이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한 테슬라 CEO인 머스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런 비판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수소에 대한 머스크의 입장이 생각보다 완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항공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는 상부 연소를 위한 일부 시스템에서 액체 수소를 사용하는 등 로켓 연료 혼합의 수소를 의존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 사고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알아봅시다. 최근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습니다. 수소 구동 차량은 아직 배터리 전기차의 보급률을 따라잡지 못했지만 승용차부터 대형 트럭, 버스, 심지어 비행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매력적인 고유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가장 눈에 띄는 발전 중 하나는 연료전지 효율과 내구성의 향상입니다. 처음에 연료전지는 높은 생산 비용, 제한된 에너지 밀도, 짧은 작동 수명 등 여러 기술적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재료과학 및 제조 공정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연료전지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고 전반적인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는 백금과 같은 기금속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촉매가 개발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수소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수소를 더 높은 압력이나 액체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이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늘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수소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단위 질량당 에너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차량, 특히 장거리 주행이나 높은 에너지 출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인 연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는 특정 주행거리를 달성하기 위해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필요하지만 연료전지 차량의 수소 탱크는 훨씬 더 작고 가벼운 공간에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거리 운송에 특히 유리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 수소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재급유 시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휘발유나 디젤차에 주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게 몇 분 만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속 충전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충전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전기 자동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급속한 재급유 시간 덕분에 수소는 가동 중지 시간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화물 및 운송 분야에 더 실용적인 솔루션이 됩니다. 또한 이 기능은 대규모 상업용 차량이 있는 지역에서 수소를 더욱 적합하게 만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더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승용차 외에도 수소 연료 전지는 다양한 대형 차량의 응용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럭 및 버스 산업은 배터리에 비해 수소가 제공하는 이점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멈추지 않고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하는 장거리 트럭은 과도한 중량을 추가하지 않고도 확장된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연료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수소 구동 트럭은 이미 현대, 도요타, 니콜라 모터스와 같은 회사에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수소 구동 트럭은 긴 연료, 보급 휴식 시간 없이 장거리 동안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 구동 버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도시의 주요 이점인 배출 제로를 제공합니다. 런던, 도쿄, 선정과 같은 도시에서는 이미 수소 구동 버스를 차량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항공 부문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소 동력 비행기는 지속 가능한 항공 분야의 차세대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고밀도 제트 연료와 장거리 비행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 탈탄소화가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몇몇 항공사와 항공우주 회사는 단거리 및 장거리 비행 모두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수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아비언은 수소 전기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에어버스는 2035년까지 최초의 상업용 수소 동력 항공기를 출시할 계획으로 수소 기반 추진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항공 부문을 재편할 수 있는 수소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일부 업계 리더들은 왜 회의적일까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일란 머스크의 변화하는 관점. 앨런 머스크는 오랫동안 수소 연료 전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며 경력 초기에는 수소 연료 전지를 전형적인 배터리라고 언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오토블로그와의 인터뷰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결함이 있는 기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수소의 낮은 에너지 밀도, 수소 생산의 복잡성, 수소 구동 차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싼 인프라 등으로 인해 수소가 전기 배터리에 비해 나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2015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가 완전히 전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전기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시대와 관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EV 시장에서 테슬라의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행거리, 충전시간 및 자원 의존성 측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EV는 크게 발전했지만 배터리는 여전히 무겁고 비싸며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다양한 광물의 의존의 공급망이 환경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리튬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어 일부 사람들은 리튬 기반 기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또 다른 문제는 제한된 주행거리입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전기차는 여전히 가솔린이나 수소 연료차에 비해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형 트럭, 버스, 장거리 비행에서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일 에너지원만으로는 전 세계의 운송과 전력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머스크는 수소를 특정 용도의 잠재적인 연료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는 일부 운영에서 액체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연료 단위당 매우 높은 특정 추력을 제공해 우주선을 궤도로 올리거나 우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상적이어서 항공우주 산업의 주요 로켓 엔진으로 사용됩니다. 스페이스X는 팔콘 로켓의 액체 산소와 결합된 정제된 등유를 주로 사용하지만 수소의 에너지 밀도와 청정 연소 특성은 심우주 임무 등 일부 고급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요한 장점입니다. 우주 탐사의 맥락에서 앨런 머스크가 수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무게가 중요한 환경에서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소의 낮은 분자량은 더 높은 배기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수소는 우주 서식지나 연료전지에서 에너지 저장 매체로 사용할 수 있어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장기 목표인 미래의 화성 식민지화를 위한 다용도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켓공학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데는 극저온 저장 요구, 높은 비용, 저밀도 특성 처리 등의 상당한 도전이 따릅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특정 상황에서 수소 통합을 탐구해왔습니다. 수소 엔진이나 물 엔진이 전기차 산업에 어떤 도전을 제기할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과학. 수소 연료 전지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수소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합니다. 이 전기화학 반응은 수소가스가 산소와 반응하여 전기, 물, 열을 생성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연료전지라는 특수장치에서 이루어지며 연료전지는 여러 구성요소, 양극, 음극, 그리고 이 둘을 분리하는 막으로 구성됩니다. 수소가스가 양극에 공급되면 백금 촉매에 의해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됩니다. 양성자는 막을 통과해 음극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생성하여 전기모터, 가정 또는 산업공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산소가 음극에 도입되어 양성자와 전자와 결합해 물을 형성하고 열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유일한 부산물이 수증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깨끗하며 수소 연료전지는 배출 제로 기술로서 운송, 에너지 생성, 심지어 중공업 분야의 탈탄소화에 이상적입니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한 배출이 없기 때문에 수소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적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연소 엔진은 일반적으로 약 20에서 30%의 효율로 작동하는데 이는 연소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열로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는 훨씬 더 효율적이며 차량에 사용할 경우 효율은 종종 40에서 6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온 연료전지는 수소 연료전지의 상당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65에서 7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널리 채택하기 위해서는 주로 비용과 인프라와 관련된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확장하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수소 분자를 양성자와 전자로 분해하는데 필요한 연료전지, 양극의 촉매로 사용하는 백금의 높은 비용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백금의 대안이나 사용을 줄이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부의 연료전지 기술사무소는 니켈 코발트 철과 같은 더 풍부하고 비용 효율적인 비기금속 촉매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능 저하 없이 필요한 백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백금 합금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연료전지 비용을 낮추고 수소 기술을 대중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소는 휘발유나 전기와는 달리 극저온 저장소처럼 극도로 높은 압력이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저장해야 하는 저밀도 가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한 고압 저장 탱크 또는 극저온 용기가 필요하며 두 가지 모두 제조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매우 큽니다. 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 개발은 여전히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유소는 널리 퍼져 있고 상대적으로 건설 비용이 저렴하지만 수소 충전소는 저장 및 압축 장비에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의 수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500개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장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은 수소를 금속 수소화물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화학적 형태로 저장하는 고체 수소 저장의 개발로 현재 방법보다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수소를 더 쉽게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솔루션으로 액체 유기수소 운반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청정 에너지 미래를 이루는데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수소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는 소비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의 미라이와 현대의 넥소는 이미 시장에 진출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두 가지 예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비해 더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재급유 시간이 더 빠른 연료전지로 구동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연료전지가 백업 전원 시스템 자재, 취급 원격 발전 등의 분야에 배치되고 있으며 플러그 파워 및 밸러드 파워 시스템즈와 같은 회사가 상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 역시 수소를 선박의 잠재적인 연료원으로 보고 있으며 시리즈 파워 및 ABB와 같은 회사는 수소 동력 해양 추진 시스템과 수소 동력 차량의 잠재적인 글로벌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화석연료에 대한 더 깨끗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수소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존 연료를 대체하며 산업, 도시 경관 및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질을 저하시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반면 수소 연료전지는 부산물로 수증기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배기관에서의 배출이 전혀 없는 솔루션이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운송 부문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소의 잠재력은 일본과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국가의 배출 감소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소 로드맵은 2030년까지 도로에 80만 대의 수소 구동 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수소로 대체하면 석유화드로기 화석 연료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산유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글로벌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해왔던 석유 회사들은 수소, 풍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세계 수소 시장은 2050년까지 11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소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토요타, 헌데이, 한더와 같은 회사들은 이미 토요타 머라이와 헌데이 넥소와 같은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며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를 포함한 다른 자동차 대기업들도 수소 구동 차량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연료전지, 수소 저장 시스템 및 기타 관련 기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상당한 양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소 구동 차량으로의 전환은 도시 계획 및 인프라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변화는 수소 충전소의 구축입니다. 기존 주유소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해 있지만 수소 구동 차량으로의 대규모 전환을 지원하려면 수소 충전 인프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수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시는 기존 인프라에 이러한 충전소를 통합해야 합니다.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는 기존 주유소와 함께 수소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연료 공급 인프라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차 주유 시간은 약 3에서 5분 정도 걸리며 이는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전기차와는 달리 휘발유 자동차의 주유와 유사합니다. 수소 자동차의 부상은 또한 수소버스와 트럭과 같은 대중교통 옵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보다 광범위한 도시 이동성 변화를 촉진합니다. 도시는 더 깨끗하고 조용하며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런던과 함부르크에 배치된 수소 구동버스들은 이미 대중교통 차량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이 확장되면 시내 버스와 쓰레기 수거 트럭, 기타 도시 차량이 수소 연료로 전환되어 도시 지역이 더욱 깨끗하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전기차 산업 전체를 뒤엎을 자동차. 이제 전체 EV 산업의 기반을 흔들 새로운 플레이어를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그 플레이어는 토요타 미라이입니다. 일본어로 미래를 뜻하는 토요타 미라이는 전통적인 내연기관과 배터리 전기차에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2014년에 처음 출시된 미라이는 수소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가 대중시장에 진입하는 대담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세대는 미적 측면보다 기능성을 우선시하여 약 312마일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 전지 스택을 사용했습니다. 2020년 출시된 2세대 미라이는 눈에 띄는 럭셔리 세단 디자인과 최대 402마일까지 향상된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토이오터의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모델은 테슬라의 마델 S와 같은 프리미엄 BEV와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향상된 안전 기능, 개선된 핸들링 및 넓은 실내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생성하며 부산물로는 수증기만 발생합니다. 수소 저장 분야의 혁신에는 고압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 탱크가 포함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2세대 미라이는 연료전지 스택의 크기와 무게를 더욱 줄이면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회생제동은 운동 에너지를 포착해 연료전지 효율을 높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토이오터가 배터리 기술 대신 수소를 선택한 것은 BEV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더 긴 주행거리와 더 빠른 재급유 시간을 제공하여 주행거리 불안과 충전 지연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게다가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될 수 있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업 집약적 공정에 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옵션이 됩니다. 도요타는 또한 수소를 EV 라인업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에너지 운반체로 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토이오터는 광범위한 시장 입지를 활용하여 머라이와 같은 수소 구동 차량을 대중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머라이는 특히 토이오터가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거리와 빠른 재급유 기능 덕분에 이 차량은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 및 기업 차량으로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됩니다. 또한 토이오터의 수소에 대한 약속은 수소 생산 및 연료 보급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머라이의 성공은 EV의 지배력에 도전하며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소 전략을 제고하고 해당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갖춘 머라이는 녹색 수소 채택을 가속화하여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라이는 수소 충전소에 제한된 가용성과 높은 수소 생산 및 저장 비용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기업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린 수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장애물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이오터의 지속적인 혁신은 소비자에게 수소의 장점을 교육하고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옹호하는 토이오터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머라이는 기존 자동차와 전기차에 비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운송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은 토이오터의 유산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자동차 산업의 길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자동차 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소의 채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훨씬 더 깊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닌 변화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서 수소는 재생에너지 저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에너지 독립성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며 새로운 경제 역학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소 기술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효과적인 매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간헐성이라는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나대만 전기를 생산하고 풍력 터빈은 바람이 불 때만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되지 않으면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발생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안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기분해 과정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잉여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는 탱크나 파이프라인에 저장되어 수요가 높거나 재생 가능한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수소는 연료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거나 전기 및 발전소로 다시 변환되어 전력망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하이 밸런스 프로젝트와 일본의 수소에너지 공급망 프로젝트는 모두 수소를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수소는 재생에너지 공급과 수요 변동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맑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재생에너지가 과잉되면 수소를 생산하여 저장합니다. 재생 가능한 출력이 낮은 기간에는 저장된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풍요로운 시기에서 부족한 시기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 개념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해 풍력발전허브는 여러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연결하여 수소로 전환되고 저장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유는 2050년까지 최대 8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대부분은 수소로 전환되어 유럽 전역에 배포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소 저장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광범위한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화석 연료 기반 백업 발전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수소는 산업 공정에서 가열 및 냉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철강 제조, 유리 생산, 화학 제조와 같은 고온 산업에서 수소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통해 연료전지에 사용되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냉각 측면에서 수소의 열적 특성과 수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은 식품 저장 및 유료 응용 분야에서 냉동 및 극저온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업계가 엄격한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수소는 에너지 보안을 강화하면서 난방과 냉방 운영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소는 석유가 풍부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무역과 지정학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와 미국과 같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소수의 주요 오펙 국가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화석 연료 생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며 이를 통해 석유 및 가스 수출을 관리하여 큰 지정학적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수소는 화석 연료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에너지 자립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는 글로벌 화석 연료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 생산 및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든 녹색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고 향후 사용을 위해 저장함으로써 이들 국가는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수요를 더욱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새로운 글로벌 무역 경로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수소의 주요 수출국이 되어 국제무역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수소 수출 산업은 이미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 수소 경제를 목표로 하는 일본과 한국에 대량의 수소를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석유 수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면서 수소 생산을 선도하는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함에 따라 석유보다는 수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맹과 무역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국가는 현재 석유 수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를 글로벌 에너지 협상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청정 대안인 수소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기반 솔루션으로 구동되는 미래를 약속하면서 국제기후협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 기술에 초기 투자를 하는 국가와 산업은 에너지 독립과 지정학적 영향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유가 변동성과 화석연료 자원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에 덜 취약함보다 탄력적이고 분산된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의 간헐성을 줄이고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국가 전력망에 통합하는 수소의 잠재력은 이러한 녹색 기술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인 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수명 비용을 전기 자동차와 비교할 때 전자는 전기 화학 반응에 필요한 백금 촉매가 포함되어 연료전지 시스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EV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 머라이나 헌데이 넥소와 같은 수소 자동차는 테슬라 마델 3나 닛산 리프와 같은 EV보다 훨씬 비싸며 주로 기술과 제조 과정이 복잡해 가격이 $50,0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료 공급과 유지 관리 및 차량 수명을 포함한 총 수명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 인프라가 확장되고 생산 비용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소 자동차의 연료 공급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소 자동차는 빠른 연료 보급 시간과 긴 주행거리로 인해 장거리 여행이나 가동 중지 시간이 중요한 대형 트럭과 버스와 같은 분야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소와 배터리 전기 자동차 간의 비용 격차가 줄어들어 차량 제조와 수소 생산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역과 응용 분야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 차량은 20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까지 특정 부문에서 EV보다 경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이 더 저렴해지고 인프라가 개선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통해 수소 자동차는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소 인프라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특히 광범위한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에 비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책 지원과 시장 채택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수소 인프라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국가 수소 전략의 일환으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이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복제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소 자동차의 상업적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소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가 수소에 더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가격 모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은 수소의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하는 동적 가격 책정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소비자는 수소 생산과 저장 비용이 더 저렴한 비수기 시간대에 연료를 보급하여 전체 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망한 가격 구조는 구독 기반 급유입니다.
소비자는 전기나 천연가스처럼 수소 충전 서비스에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무제한 주유 또는 사용 패턴에 따른 계층형 요금제를 제공하는 패키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독 모델은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연료 소비가 예측 가능한 물류나 대중교통 부문의 차량 운영자에게 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가격 모델, 수소 생산의 발전을 통해 이 기술은 운송, 산업,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 산업계, 소비자가 이러한 변화를 함께 지원하는 가운데 수소는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